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군이 오레오브 그리고 벨리카 노보시르카 이 두 군데에서 세게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1차 대공세 2라운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추가 전과를 계속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뭔가 나라가 위태롭고 잘 안 되려고 하면 내분이 벌어지죠. 그래서 뭔가 다른 이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편이 반기를 들고 전임자를 내쫓고 자기가 999의 영웅처럼 이렇게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봤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FSB하고 푸틴하고 갈등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6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2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12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19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25번의 교전을 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은 공세를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체르니우 우크라이나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큰 도시죠. 여기에 공습을 했고 러시아가 민간 극장이죠. 휴일을 맞아서 가족들하고 가족 동반해서 극장에 구경하러 온 이런 상황에서 대낮에 미사일로 때려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상자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죠. 정말 뭐 극장도 아름답게 생겼는데 여기를 미사일로 때려버렸고 여기에서 158명의 사상자가 현재까지 나왔고 여기 보이는 이 어린이 6살인데 이 어린이도 부모를 따라서 공연 보러 왔다가 죽었습니다. 개전 초에 마리우폴에서도 그 극장을 때려버렸죠. 그때는 이제 피난 가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때려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는데 또 여기는 전선 지역도 아니고 무슨 요인이 여기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휴일날 가족 동반해서 공연 보러 갔는데 여기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버린 이 러시아, 이런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러시아, 정말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러시아를 아직도 추종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덴마크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공여를 조건부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발표를 했는데 자, 어제만 하더라도 덴마크 총리가 뭐 2024년 상반기에 뭐 5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까지 19대의 F-16을 주겠다라고 총리는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외무부가 조건을 또 달았어요. 뭐냐? 우크라이나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인프라가 갖춰진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전쟁 기간 중에. 그래서 이 네덜란드처럼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 월요일 날 제가 디펜스 브리핑 군사TV를 통해서 해드렸던 그 분석처럼 이거 F-16은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솔치 공군기지에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 드론으로 박살냈다. 최소 2대가 박살났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런데 사진이 공개되는데 와, 사진이 그냥 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백파이어 폭격기의 기수 부분이 조금 보이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폭발 화염들이 보이는데 이거 완전히 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다이하드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폭발이 생겼다는 것은 드론이 이제 직격을 하고 이 백파이어 폭격기가 이륙을 위해서 항공유를 만지하고 무장도 만지한 상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에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전략 폭격기가 파괴됐으니까 그것도 여러 대의 복수의 그리고 이 사진을 공개한 현장 뭐 이 정도 사진 찍을 정도면 공항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며칠 전에도 8월 며칠 전에도
착륙하던 백파이어 폭격기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정비불량 또는 조정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박살났다. 라는 사진까지 또 같이 올렸네요. 이 사람이 이런 사진들을 올린 의도는 뭔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올렸다면 이 사람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진실을 알아서 좋습니다.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전과를 올렸다. 폭격기, 전략 폭격기를 여러 대 부쉈으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드론 2대를 격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서쪽, 지난번에 뚫렸던 바로 그쪽에서 드론을 2대를 발견하고 격추했다라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뭐 이 이후에 모스크바 지역에서 폭발이나 뭐 이런 게 관측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국가근위대가 공개 행사 도중에 관중에 공포탄 거의 뭐 자동으로 그냥 갈겨버렸는데 황당한 짓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냥 잔디밭 같은 데서 이 국가근위대가 덤블링 같은 쇼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관총 사격을 해버렸는데, 뭐 우리도 의장대들이 의장 공연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공포탄 한 발 딱 쏘고 마는데, 여기는 이 어린이들 많은데 이 앞을 대고 기관총을 그냥 갈겨버렸어요. 공포탄을. 어린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정신적 공황 겪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뭐 러시아 군인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멜리토폴 일대의 검문소와 방어 진지를 보강 중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레오브, 벨리카 노보실카 이 지역에서 세게 치고 있으니까 결국 그 다음 타겟은 토크마크죠. 토크마크가 이제 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멜리토폴이죠. 그러니까 이제 멜리토폴이 위험하다, 이제 임박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 멜리토폴 일대 검문소 그리고 방어 진지를 대폭 강화 중이다 라고 하네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크렘린의 바그너 그룹 해체 노력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바그너 그룹 대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나 그만둘란다 하고는 벌써 1000명 이상이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퇴사하고 1000명 이상이 퇴사했으면 그들의 무력이 상당 부분 깎여 나간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이 지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ISW는 우크라이나가 남부전선 2개 축선에서 진격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ISW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중심 타격하는 거, 드론이든 뭐든 중심 타격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 내부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드론이 막 떨어지고 폭발이 나고 하니까 러시아 내에서의 강경파들은 뭐하냐, 선전포고하고 총동원령 내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온건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아니 왜 쓸데없는 전쟁해서 이렇게 힘든 나라를 보내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게 만드냐, 뭐하냐, 휴전해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국론 분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T-80BV 전차를 동원해서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 역습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 솔레다르 있죠. 그 솔레다르 쪽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로 판단이 되는데 제법 큰 부대였어요. T-80BV 전차 2대, 그리고 BMP-2 보병 전투장갑차 2대, 그리고 MT-LV 보병 수송장갑차 여러 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러시아 기갑기계화 부대가 진격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정말 화력 지점을 화점을 딱 설정해 놨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포들이 타격을 해서 이 오직 포병 사격으로 이렇게 러시아군 기갑기계화 그 중대급이죠. 중대급 부대를 한 방에, 한 방은 아니지만 한 번의 포격에 그냥 작사를 내버렸다. 야, 동영상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때리던데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왜 요즘 이런 것들을 와우, 웨폰스 오브 월드 그 채널에 올려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 또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2라운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뢰밭과 산발적인 드론 공격을 제외하면 러시아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거의 식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전선의 참호지대에서 러시아 예비군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주부터 시작한 제10군단 예비병력 중심의 공세 2라운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전선에서는 격렬한 전투보다는 소탕전 양상의 전투가 식별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전투가 보고된 지역은 남부전선의 오레오브 축선과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 동부전선 쿠피안스크 축선과 바흐무트 축선인데요.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있고 동부에서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시도하는 형태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레오브 전선에서는 제47기계화 여단과 제65기계화 여단, 제116기계화 여단, 제46 공중기동여단, 제82 공중강습여단이 로보틴의 남동쪽에 중심 7km, 폭 9km의 돌파구를 열고 나흘째 돌파구 일대의 급조 참호에 숨어있는 러시아 예비군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황을 전해드리며 분석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오레오브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은 대부분 예비군들인데요. 러시아는 취약한 방어선 보강을 위해 제108 공중강습연대와 루한스크군 제201 차량화 소총연대를 투입했지만 방어선이 넓고 화력이 부족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는 제35 해병여단과 제36 해병여단이 러시아군 방어선이 구축된 자비턴의 바자냐 청착촌에 대한 포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자비턴의 바자냐 일대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제35 해병여단 병력이 동쪽의 도네츠크군 캐스케이드 대대를 격파하고 남하해 주력 방어부대인 러시아군 제136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의 측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높은 수준의 작전 보안을 유지하며 전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측 밀 블로거들은 무기력한 예비군 부대들을 성토하며 방어선이 위태롭다는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러한 전황 공유를 강력하게 단속하며 밀 블로거들의 입을 닫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약 15만 7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전선 상황을 리포트하고 있는 러시아의 밀 블로거 알렉스 파커의 귀환은 이미 로보틴의 축선은 무너졌고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도 자비턴의 바자냐가 아니라 훨씬 아래에 있는 스타롬니니우카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며 이미 전략적으로 패배했다라고 절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총동원령을 발표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더 이상의 방어선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점령지를 빼앗겨 정치적인 타격을 입느냐, 총동원령을 발표해 분노한 민심의 십자포화를 맞아 정치적 타격을 입으나 매한가지인 푸틴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 병력들이 소탕전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좀 압도적인 뭔가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장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축선을 집중적으로 보면 오레오브 축선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치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로이 쪽으로 어제 제가 내무군에서 여러 부대들이 나와서 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선으로 빨간색 사선, 여기는 파란색 사선이 그어져 있죠. 이 파란색 사선은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합지인데 우크라이나군 우세 경합지역, 여기는 병력이 러시아군이 더 많다 이겁니다. 빨간색이라서. 그래서 경합지인데 아직은 러시아군 우세 경합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지금 로보틴에는 완전히 떨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래로 쑥 치고 내려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볼 수 있고, 여기는 화살표를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경합지 아직도 전투 중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폴로이 북쪽에 경합지가 아주 폴로이와 가깝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폴로이가 만약에 함락이 되게 되면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다 됐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걸 이제 부대 화살표로 이렇게 공세 현황도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기계화 부대들이 러시아군의 예비군 부대들로 주로 구성된 이 방어부대를 아주 여러 방면에서 그냥 골고루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을 보면 여기를 확대한 이 사진,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우로자이는 뭐 완전히 그냥 떨어졌고, 그리고 이 모르키 얄리 강을 천연 해자로 해서 자비턴에 바자냐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모르키 얄리 강을 건너기 힘드니까 오히려 다른 부대를 보내서 이 뒤를 때리고 있어요. 뒤를 우회 기동을 하고 있죠. 전방에서도 계속 치고 있고, 일부는 건너가서 여기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건너갔지만, 1단의 부대들을 뒤로 보내서 자비턴의 바자냐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 밀 블로거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아래 스타롬니니우카가 오히려 지금 격전지지, 자비턴의 바자냐는 이미 끝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러시아 측 밀 블로거가 그린 전황 지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비턴의 바자냐가 여기 있는데 우회 기동해서 스타롬니니우카를 치러 내려갔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강력한 기동전을 펼치고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해병 부대들이죠. 35, 36 해병 부대들인데, 여기 전면을 지키는 부대는 오레오브 축선처럼 예비군 부대가 아니고, 러시아군도 여기는 정규 부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주 세게 치고 들어가고 전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러시아 밀 블로거가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작전 보도 통제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똑같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측 밀 블로거를 통해서 지금 이 정보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자기네들이 지금 우세하게 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작전 보안을 꾀하는 것이고, 지금 통제하는 것이, 러시아는 왜 작전 보안 보도 통제를 하냐? 지고 있으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면서 러시아 최고위 수뇌부 내부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연방보안국이 푸틴 대통령에게 군 지도부 숙청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고위 관료들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군 최고 지도부를 모두 갈아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가 현지 시각 8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블룸버그 통신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FSB 내의 강경파들이 계엄령과 총동원령 선포, 현재 군 수뇌부에 들어앉아 있는 무능한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같은 요구를 푸틴이 거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SB는 프리고진의 반란 시도 직후 푸틴 대통령에게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며 군 수뇌부의 대대적 교체와 총력전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푸틴은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해임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는 당국자들을 잡아 가두라고 지시하면서 FSB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세르게이 수로비킨 대장, 안드레이 유딘 상장, 이고르 거킨 전 도네츠크 국방장관 등이 체포됐다면서 푸틴의 이 같은 행보에 FSB 고위 관계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SB 강경파들은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반란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점, 전황 악화의 원흉인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감싸고 도는 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푸틴의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FSB는 지속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숙청과 전면전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FSB는 정통 KGB 관료 출신으로 15년 넘게 국장 자리에 앉아있는 알렉산더 바실리에비치 보로트니코프 대장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는 오랜 친구이자 전임 FSB 국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함께 푸틴 유고 시 권좌를 넘겨받을 가장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보로트니코프는 전쟁 전 푸틴 대통령에게 3.1 전쟁론을 보고해 지금의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으로 전황 악화 이후 측근들이 숙청당하며 푸틴의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동기가 충분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황이 악화되자 일찌감치 총동원령과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이전부터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를 양분해야 한다는 소련 부활파의 대표주자로 러시아 강경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FSB 내 최소 5명의 소식통으로부터 이번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쳐내고 총력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가 보르트니코프 국장일 경우 FSB와 군부라는 최고 권력기관들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러시아 내부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르트니코프 FSB 국장 그리고 전임 파트루셰프 국장, 지금 국가안보회 의장인데 이 세 사람, 푸틴과 함께 세 사람은 KGB 출신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 1952년생으로 동갑이에요. 대단히 친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FSB 국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전 초에 3일이면 끝난다 라고 했던 게 FSB가 보고해서 푸틴이 그렇게 알고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전 초에 뭔가 책임론, 그래서 이번 전쟁을 잘못 보고한 책임론으로 이 사람 보르트니코프를 직접 숙청할 수 없으니까 KGB의 시범 케이스로 또는 속죄양으로 여러 명이 숙청되겠죠. 여기에 불쾌한 마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워낙 강경파라서 아니 총동원령 해라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쇼이구나 게라시모프가 전쟁 지휘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얘들 날려라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쇼이구와 게라시모프가 더 강화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겹쳐서 FSB가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 저는 이 보도는 블룸버그가 푸틴과 FSB를 갈라치기 하려는 뭔가 어떤 감정적으로 의심을 품게 하려는 이런 계책, 반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푸틴의 의심을 품을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정묘호란, 이괄의 난 있죠. 인조 반정의 혁혁한 공신이었던 이괄. 그런데 정묘호란 이후에 완전히 그냥 혼란 시기에 오히려 이괄을 쳐내려고 하니까 이괄이 들고 일어나서 정충신하고 붙었죠. 정충신에 졌습니다. 이런 어떤 그 권력 투쟁. 그래서 전임자에게 그냥 덮어씌우고 내가 영웅이다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많았다. 송나라 시대 때도 요, 금, 그리고 몽골 내려올 때마다 송나라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고, 삼국지 연의를 보더라도 동탁이 나라를 완전히 어지럽게 하니까 그 양자라고 하는 여포가 원래는 친위대장이죠. 그냥 동탁 목을 쳐서 내가 구국의 영웅이다 하고는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 여기서도 나온다 라고 블룸버그가 지금 푸틴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도 뭔가 조치를 취해라, 싸워라 이 말이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